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승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는 절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식에게 주려던 10억을 차라리 손주 3명에게 나눠주면 7,500만 원 정도 절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세대 생략 증여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텍스 플래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세니 이런 텍스 플래닝 결국은 이제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걱정하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10억 원을 자녀에게 이제 전액 증여하면은 한 2억 1,825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먼저 성년인 경우에 5천만 원 공제할 수 있는데, 그럼 5천만 원 공제하면 이제 9억 5천만 원이 되죠. 그럼 이제 9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적용세율은 일단 증여세는 30%. 그래서 그 누진에서 하는 공제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과세 구역별로 해가지고 1억 원 이하는 이제 10%, 또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이렇게 과세 그 구간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에서 신고세 공제 675만 원을 제하면은 약 그 2억 1,825만 원을 이제 납부하면 됩니다. 10억 원을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2억 1,825만 원을 이제 증여세로 내야 되는데, 이 10억 원을 이제 텍스 플래닝, 이른바 텍스 플래닝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씩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한 명의 자녀하고 세 명의 그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액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증여재산을 공제를 한 다음에 그 2억 원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받아서 내야 될 세금은 2억 5천만 원에서 2,910만 원이 되고요. 성년 기준 손자녀는 이제 각 5천만 원을 공제해가지고 각각 2억 원에 대한 20% 세율로 해서 그 과세하는 자녀는 같지만 그 산출세액의 30%가 이제 세대 생략 가산액으로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걸 알아가지고 세대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손자녀들이 내야 될 세금은 자녀보다 많은 3,873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4명의 증여세를 더하면 1억 4,259만 원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자녀 한 명에게 내야 될 세금이 2억 1,825만 원인 반면에 이 4명에게 쪼개서 자녀와 그 손녀에게 나눠주면 7,566만 원 상당의 이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른바 뭐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손자녀가 이제 증여세를 못 내면, 물론 이제 자녀도 그 마찬가지로 못 내면은 그 증여세액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증여세를 또 묻게 되거든요. 그리고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는 성년인 경우에 5천만 원씩 하게 돼 있지만 이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또 20억 이상 그 세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가 40%도 늡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해가지고 바로 그 손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여쭤볼 것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랑 이제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촬영도 하고 이번에 촬영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면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판례가 또 있었는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본 문서를 이제 칼라 복사로 해가지고 복사하면 사문서 위조가 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있는데, 이게 저희 변호사 관련된 변호사 사무실하고 변호사 협회랑 그 문제가 된 사건인데,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하게 돼 있고 이때 이제 지방 변호사회는 경유 증표란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그때 이 경유 증표를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마다 그 경유 증표를 고소장이나 아니면은 그 피의자 변호인 선임서에 증표를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칼라 복사기로 그 한꺼번에 30장을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30건을 수임한 상태에서 실제로 30건을 수임했는데 그 한 장 수임한 그거를 가지고 사실상 그 속인 거죠. 지방 변호사에 그 30건 내지는 20건 수임을 했는데 한 건 수임한 것처럼 변호사회에서는 한 건만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0건을 그 수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특히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사본을 원본에 가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4일 선고가 됐고 사건번호는 2016도 2081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복사문서도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사문서도 문서로서 그 문서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문서의 내용을 또 변조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소송이나 뭐 증거로 제출할 때 원본인 경우에는 원본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인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조차도 그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도 사문서 변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본 문서를 이제 복사로 하면 또 이제 사무소 위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서 딱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 또 원본이랑 원본, 사본이랑 사본이라고 기재를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니까 그 점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였습니다.